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내막이 없었고, 저희가 예전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었고, 그것을 당연시 하면서 보통은 수업을 배웠었는데, 세종의 그 정인지가 쓴 서문에 의하면 그 음력 9월 10일 정도로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게 된 일자가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음력에 한 달, 이제 양력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대략 10월 9일을 우리가 한글날로 지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글날은 10월 9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중간에 한번 공휴일이 에서 어제 조금 폐지됐다가 다시 한번 공휴일이 제정이 된 아주 특별한 날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좀 알 거는 세종대왕 탄신일, 세종이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5월 15일 하면 딱 떠오르는 날이 스승의 날이네? 네. 그때 그 말씀도 해주셨었죠. 네, 스승의 날 노래가 그것까지. 네. 그래서 이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저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공휴일을 또 한 중요한 날짜까지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세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리에 방영도 됐고, 또 드라마도 언제나 정말 기본 관객이 그렇죠. 유지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나랏말싸미는 이제 그 세종이 만든 한글과 관련된 이 스님들, 창제자 과정 중에 스님들, 뭐 수기 스님이라고, 스님들, 또 불교 관련된 나중에 이제 뭐 석보상절이라든지 불교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글과 관련된 좀 쉬운 글로 만들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일화가 들어 있는 이제 영화였고,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또 재밌는 책 한 권이 용비어 청가인데요. 용비어 청가는 알다시피 세종의 조상님들, 6대 조상님들의 일화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풀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뭐 이러면서 이 어려운 고어를 외워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저보다 나이가 젊으시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요. 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절은 외워두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그러면서 용비어청가가 이제 민간이 이제 그 민간이나 이제 그 뜻을 얻게 되는 게 그 정권이나 아니면 어디를 찬양하면은 용비어청가라고 이제 또 그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사람이 이제 막 그 손 비비면은 용비어청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됐었죠. 후대는. 그래서 한글을 적용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가치가 저는 정말 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신 조선 왕조는 이 후대에 이런 6대 조상들까지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참 이 정권이 힘들었을 것이다. 개성에서 이제 그 한양 한성 옮기고 그리고 대놓고 말하면은 조선 그 왕조 500년 내내 영모에 떨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그런 용비어 청가 작품까지. 그리고 이제 영화의 또 한 장면인데요. 제가 사실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도 저도 세종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왜 조선은 조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일식이 있더라도 그게 그냥 일식으로 자연현상이고 뭐 지나갈 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세종만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조선 우리가 중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우리는 조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일식을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주보했던 그 관원을 갖다가 막 뭐라고 질책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노비의 반열에 있었던 장영실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갖고 오라고 하는 게 세종의 정말 생각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동경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시간 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일제강점기 일본의 그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에요. 네, 동경하고 서울하고 네.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세종이 어떻게 500년 전에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참 늘 스승이라 불리우는 분이지 않을까. 네. 아니, 일단은 네. 그 자금성 시간하고 틀리잖아요. 그쵸. 네. 자금성 시간하고 틀리고 네. 그리고 중국 문헌 보면은 한낮이다 막 하는데 중국 시간으로 한낮인데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시간 체계를 안 바꾸면은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뭐 일식 뭐 이제 월식이 일어나는데 계산은 되는데 그 시간이 중국 시간에 맞추니까 뭐 그 막 15분 이상 차이가 나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예. 무엇보다 명분이 있었잖아요. 농사에 맞는 우리 이 땅의 농사에 맞는 절기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을 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권력자들의 밑에 피지배자들을 좀 이렇게 약간 억압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그렇죠.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시간을 공유했다는 게 그건 그런데 네네. 통치의 수단 자체가 시간이에요. 몇 자시까지 모여라, 무슨 그쵸. 시까지 모여라, 무슨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일제로 넘어간 이후에 저도 전에 말씀드렸겠지만은 네. 아침에 공장에 나와야 되는데 해 뜨면 나와라가 아니고 몇 시까지? 시간 몇 시 몇 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해 뜨면 나오니까 네.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쪽에서 그러겠죠. 시간 단위가 틀리니까. 그래서 네. 그 정교한 서양 24시간 체제를 이제 유지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강요하게 되고 시간을 포함한 모든 도량령의 네. 이제 기준은 권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세종의 이제 그 과학기술 지금도 뭐 세종이라고 하면 문화와 과학에 아주 뭐 너무나 중요한 분이신데 여기 그 청계천에 있었던 그 수표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세워놓고 이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이 청계천이 범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고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그 수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2척, 3척, 4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척이면 여기 3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면은 이제 가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주말까지 긴 그 봄가뭄이 예, 이제 해갈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또 6척이면은 평균 수이고 그럼 여기 6척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가 항상 물이 차여 있었겠다. 근데 여기 보면 9척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위험하다. 이건 대피다. 참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구멍을 똑똑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고 편하게. 그러니까 예. 중간, 마름, 위험 아무튼 가지고 딱 제일 큰 거. 네, 색깔을 칠해놓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이 이제 수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천문이네, 이제 장영실 그 영화, 그러니까 세종과의 이야기의 장영실일 것 같고, 요분은 이제 세종 임금이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물로 자경루라고 하는 이제 그 시계를 만드는 그 과정을 영화에서 이제 재현한 것 같은데
있는데 당시에 해시계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밤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스스로 가는 자경루라고 하는 시계를 만드는데 이제 장영실이 물에 떨어지는 그 모습과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부표라고 하는 쇠 부표가 여기가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표가 올라오자마자 쇠구슬이 또로로로 굴러서 요 밑으로 똑 떨어지면서 여기서 땡 하고 이제 종을 치는, 그러니까 자경루, 스스로 하는 자경루, 이제 자명종 뭐 다 같은 이제 그래서 시간을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게 돼 있고, 요 크기의 요 모습을 스스로 만드는 자경루가 이제 실제로 복원된 것이 현재 그 고궁박물관이라고 그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 안에 박물관에 있는데요. 대략 자경루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희 미디어번 건물 여기 요 층이 있잖아요. 요거 한 층이잖아요. 요 한 층이 한 두세 배 정도? 예,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대규모로 컸던 걸로, 그래서 아마 자경루는 궁궐에만 놔두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그 시침이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그 기계 장치를 옛날에는 그렇죠.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장치를 하는데 말이 있는데 내가 까먹어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째깍째깍 뭐 올라갔다가 볼 굴러간 다음에 막 떨어지고 막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장치처럼 물이 차고 이제 구슬을 굴리고 그리고 뭘 움직이게 해가지고 인형이 나가서 이제 종을 때리는. 그래가지고 서양 보면은 그 커다란 교회탑 거기서도 몇 시 되면은 천사가 나와가지고 종을 때리는 그런 인형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들어 놨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간지의 동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낮 12시면 이제 저희가 낮 12시지만 보통의 오시라고 하면은 낮 12시가 아니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2시간을 오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오 뉴스라고 하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딱 12시의 뉴스를 정오 뉴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을 그러니까 맞추는 요거를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궐 문이 2층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종각에 있는 이제 그 관원이 듣고 또 이제 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알게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 보니까 이게 동네마다 앙부일구라고 해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해놔서 동네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지금 동지를 지나서 뭐 이제 춘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앙부일구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뭐 이런 모습이 그 세종이 시간을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구기입니다. 추구기. 그리고 지금 이 추구기는 비가 오는 양을 잰다. 지금 보시면은 요 그 두께 요 모습하고 그다음에 가로 원통이 한 30cm 정도 뭐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 추구기가 생기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매일매일의 날씨를 기록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한 달, 그 다음에 그걸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그리고 작년 거랑 올해랑 또 비교해서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리고 봄에는 비가 안 내려서 여름에 많이 내렸던 그 비를 어딘가는 모아놓지 않으면은 농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렇죠.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의 나라. 기록에 환장한 나라. 맞아요. 사관이 그 임금이 사냥을 가는데 거기를 몰래 따라가서 그 덤불 뒤에서 그 임금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생팬처럼 이제 관리를 했던 그 실록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그걸 또 덕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조선왕조 실록이 없었다면 이렇게 조선시대 컨텐츠가 풍부하게 현재까지도 남아 있었을까. 대단한 게 조선시대쯤에 전 세계적으로 그 관측되는 기상현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왕조실록 보는 게 제일 정확하대요. 오히려. 다른 나라는 대충 적어놨거나 한 4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 막
하루 단위로 적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시간 단위로요. 네. 그 일기 쓰고 날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날씨 쓴 사람, 네. 예, 정조대왕. 그리고 네. 지방이면은 네. 이제 그 수령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고자에서 심지어는 그 아무개 뭐 동네 아무개를 그러니까 돌쇠면은 뭐 성 뭐 해가지고 그것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한자로 그 흠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왕들도 되게 깝깝했을 거예요. 그걸 조선왕조 다 읽어야 실록을 돼. 절대 못 보게 됐거든요. 네. 왜냐면은 너 이 글자를 써놓은,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관인 거죠. 네. 역사를 써놓은 사관이 자신이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보다는 좀 조금 안 좋게 쓴 거에 대해서 이거를 사관들을 좀 벌을 주거나 이러면은 이 사관들의 입지나 이런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절대 못 읽게 되어 있는 게 당시의 왕의 행적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읽으셨다는. 그리고 연산군 때 그 네. 그걸 건드려 가지고 네. 무오사화 때 건드려 가지고 이후 그게 무오사화였죠? 네, 무오사화 일어난 이후로 이제 그 이유는 왕들은 이제 절대 못 읽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실록 얘기만 꺼내도 그 폐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산, 그 연산에 지금 그 뒤를 이으시려는 겁니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산군 때문에 후대 왕들이 많이 피해를 봤대요. 그렇죠. 뭐든 하려고 했는데 연산군이 했던 거면은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네. 사냥 반대, 네. 잔치 네, 반대. 절대 못하게 했죠. 심지어 그리고 연산군이 했던 것 중에 네. 딱히 그렇게 악행이 아니었는데도 반대. 네. 연산이 했다는 이유로.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네.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연산군 때. 네.